네, 김민술 아나운서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1% 조금 넘게 밀리고 있고요.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2에서 4%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SK하이닉스는 낙폭을 조금은 줄였네요. 1.76% 하락 보여주며 11만 1,8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1.64% 빨간불을, 에코프로는 3.51% 상승하면서 다시 100만 원 향해 가고 있네요. 97만 4천 원에서 안착되어 있습니다. 오늘 임순재 대표,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시장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제 새로운 파트너로 우리 이화진 과장님이 오셨고요. 오늘도 또 새로운 종목을 공개해 보기에 앞서서 지난번 이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화신이 벌써 수익이 25%나 났어요. 사실 저는 좀 가격이 좀 높은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가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역시 대장인 종목들이 잘 가네요. 그렇죠. 뭐 일단 자동차 관련된 종목 자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화신 같은 경우도 뭐 PR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이제 상승 때문에 이제 뭐 조금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계속 좀 보유하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해요? 네, 뭐 그 자동차 관련된 종목은 일단 뭐 최종적으로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보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 나올 때까지 두고 보자라고 화신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그럼 이화진 과장님의 새로운 종목, 또 임순재 대표님의 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보겠습니다. 마감에 펄어비스와 HSD 엔진을 삽니다. 지금 HSD 엔진 되게 뜨거운 거 아시죠? 네. 펄어비스도 뜨거워질까요? 충분히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8월 23일 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붉은 사막이 인플레이 영상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하반기에 기대되는 이제 게임주들은 콘솔 좀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최근에 이제 디아블로 4나 파이널 판타지 6와 같이 이제 글로벌 흥행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아마 이제 펄어비스에 대한 좀 기대가 생각보다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게임사들 대비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게 일단 게임 자체 엔진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NC소프트나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언리얼 엔진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펄어비스는 자체 게임을 사용한다는 거. 이게 장점이 뭐냐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매년마다 이제 교체 비용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언리얼 엔진을 쓰는 회사에게 비용을 지불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펄어비스는 이 게임에 대한 부분 좀 자신감이 좀 넘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거는 흔히 로스트 아크에 대한 그 로난민이라고 합니다. 로스트 아크의 난민들이 검은 사막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펄어비스 쪽에 대한 이제 유저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뭐 검은 사막 뭐 PC야 뭐 그 이제 워낙 이제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뭐 시장의 반사수에는 나올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붉은 사막이라는 점이 조금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몇만 장이 팔리는지가 좀 중요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작년에 네오지가 2배가 갔듯이 지금 이제 피해 거지처럼 펄어비스 붉은 사막이 내년에 이제 신작이 나오게 되고 이제 올해 흥행이 게임스컴에서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이제 크게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최근에 검은 사막 유저들이 갑자기 뭐 1000% 증가했다 이래서 이것 때문에 펄어비스를 보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좋긴 하지만 내가 기다리는 건 붉은 사막이다. 네. 게임 좋아하세요? 네, 게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 것 같아 보여서 말씀하시는데 되게 신나 보이시더라고요. 네. 펄어비스 그럼 가격 전략을 좀 길게 봐야 될까요? 8월 며칠에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저는 이제 네오이즈랑 좀 비슷하게 보시게 되면은 한 1년 정도 2배가 올랐습니다. 네오이즈도. 결국에는 이번 게임스컴에서도 시장에 큰 관심을 좀 가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내년 한 상반기에는 일단 무조건 저는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개발의 대부분이 좀 완료가 됐고, 실제로 지금 이 회사의 직원이 1,100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지금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을 보신 분은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소니, 특히 콘솔 만드는 회사들도 제가 봤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본 후기가 굉장히 역대급이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에 기대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8월 23일 게임스컴에서 펄어비스의 반응에 따라서 주가는 좀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목표 주가는 사실 뭐 지금 리포터들이 대부분 한 6만 5천 원 목표가를 나오고 있는데 저는 7만 원이나 8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흐름이 왜냐하면 이제 매년마다 콘솔 게임이 신작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도깨비도 그렇고 네. 향후에 나올 플랜 8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펄어비스는 콘솔 게임의 대표 종목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저희에겐 6만 원으로 주시긴 했는데 7, 8만 원까지도 나는 예, 본다. 1차 목표가는 6만 원. 욕심 내보겠습니다. 네. 손절가 4만 5천 원이고요. 이번엔 HSD 엔진인데 지난번에 화신으로 수익을 단기간에 노리셔서 네. 이번에 또 가는 종목 올라타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거보다는 이제 조선 업종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업종에서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선 업종 자체가 뭐 상당히 뭐 수출도 최근에 잘 되고 있고 실적도 뭐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자재 관련된 업체도 같이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HSD 엔진 같은 경우는 뭐 선박용 저속 엔진에 대해서 뭐 세계 점유율 2위인 회사고요. 뭐 1위는 현대중공업이니까 국내 회사들이 1, 2위를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력 엔진이 이제 친환경 엔진인 이제 이중 연료를 쓰는 DF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디젤과 그다음에 LNG를 복합 하이브리드로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뭐 IMO가 국제 회사 기구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규제책이 이제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중 엔진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 뭐 삼성중공업에서 뭐 지금 대만 이제 컨테이너를 그 수주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메탄올 이중 연료 선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중 연료 선박 같은 그런 엔진 같은 부분이 매출이 지금보다는 더 증가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뭐 국내에서 선박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 이후서부터 내년까지도 뭐 계속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분기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2조 4천억 정도. 그러니까 10개 분기의 물량을 이미 지금 수주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하나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하나오션과의 시너지가 기존보다 좀 확대될 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100만 주, 그다음에 기관이 104만 주 정도 매수할 만큼 일단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약간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매수 가격은 11,000원, 그다음에 목표는 14,000원, 손절은 8,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SD 엔진 목표 주가 14,000원, 순저가는 8,000원, 오늘은 11,700원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낙폭을 더 줄였는데 아직까지 코스피가 조금 더 부진한 상황 2,525선에서 지나고 있고 그 안에 테마로는 우리가 러우 전쟁 테마주를 오늘 좀 봤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다산 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통신 전력망 복구 사업에 시범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이연상을 기록했던 다산 네트워크스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소식에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가 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추가적인 강세도 가능할까? 이 러우 전쟁 테마주 어떻게 보세요, 이화진 과장님? 저는 일단 예전에 HD 핸드기계를 단말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 줄 알고라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제 조금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꾸준하게 올랐던 건 우크라이나 재건이 물론 어느 정도 해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디테일한 부분은 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게 전쟁이 끝나야 어느 정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착수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테마주로 조금은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런 수급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뭐 이슈나 아니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를 가서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 향후에는 세른 뉴스로 한번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혜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 전쟁이 끝날지도 모를 뿐더러 이번 이벤트 뉴스성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뉴스가 끝나면 새로운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 저희는 오늘 종가 베팅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살 수도 없고요. X 의견 주셨네요.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오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들의 흐름이 좋은데 그중에서 하나오션은 또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던 것도 있어요. 오늘도 5% 넘게 올라준 41,05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 이제 HCD 엔진을 포함한 조선주들은 좋게 봤잖아요. 네. 하나오션도 동일합니까? 네, 뭐 대표님? 하나오션도 뭐 일단 조선주 관련 쪽으로는 다 좋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사이클상으로 보면 조선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뭐 수주량이 뭐 3년 이상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올해도 지금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실내에서 군함 건조하는 그 생산 시설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좀 이슈가 나오면서 뭐 특히 이제 하나그룹 자체가 방산에 상당히 요즘에 진심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시장에서 좀 같이 부각이 된 거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던 측면은 분명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업종 전체적으로는 뭐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나오션 포함한 조선주 다 좋게 본다. 그래서 O 의견 받았습니다. 이번엔 CQ쌤 볼게요. 이번 주에도 새내기 주들의 주가 변동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5거래 연속 급락하던 CQ젠이었는데 오늘 7.34% 반등하고 있거든요. 새내기주들은 급락할 때는 꾸준히 급락하다가 또 한 번 동력을 받으면은 상승폭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키우는 그런 저력이 있어요. CQ센의 경우에는 지금 단기 이슈성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동안 많이 하락했으니 다시 몸값 찾기에 나설까요? 이어진 과장님. 사실 뭐 몸값 찾기,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상장했던 그런 관련 뭐 알맥이나 CQ젠이나 사실 뭐 CQ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알맥보다는 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처음에 상장됐을 때 흐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수급적인 뭐 이슈는 있었습니다만은 알맥을 보시다시피 초반에 이제 고가가 18만 원 시작했는데 거의 10만 원에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18만 원에 사신 분들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80%에 대한 수익률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흐름이 상승 흐름으로 계속 지속이 됐었다면은 추후에 나중에 상장할 회사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 크게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는 이런 관련된 수급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필에너지가 또 청약이 아주 흥행했다고 하잖아요. 당분간 이런 새내기주들의 그 첫날 거래되는 첫날의 단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게 알맥이 초반에 그랬습니다. 알맥이 사실 2차 전지 관련 이제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데 뭐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에 다 지급을 하고 있고 그만큼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큰 변동성을 이제 발휘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필 에너지도 시장에서 안 그래도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알맥에 대한 사례가 한 번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는 조금 대응을 해보자 그냥 사자기보다는 조금은 지켜보자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알맥도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필에너지의 청약에도 많은 증거금들이 모이긴 했지만 상장 첫날 당일의 주가가 딱더블까지 갈까? 거기는 약간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텍스프리 볼게요. 장중 급등을 보였습니다. 인바운드 확대로 인한 매출 기대가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는 주가가 아쉬워요. 1.63% 상승만 남겨두고 있고 3,740원에서 종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여행 계획 세우고 실제로 이제 나가면 해외 여행객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왜 아직까지 글로벌 텍스프리의 주가는 좀 잠잠한 겁니까? 일단 뭐 그 기대감이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도 물론 하긴 하지만 대부분 사업이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정부가 방한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 환급 기준을 낮췄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 과거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입국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외국인 그 증가 폭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지금 주가를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입국이 많고 지금 뭐 저희 방송국 근처에 이제 명동 같은 경우도 뭐 네. 낮이나 저녁 다니면 뭐 완전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닐 만큼 외국인이 이제 많이 입국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은 조금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국면이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성장성 남아있다. 아직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받았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2,524.72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 얼마에 마감할지 한번 볼까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처럼 매도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았다면 주가가 달랐을지 잘 모르겠는데 예상했던 범위 내외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근에 이 실적 기대 속에 올랐던 주가이기에 오늘은 차익 실현하는 날로 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구간 2.23% 내린 7만 원 선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 그 외에 반도체 주들도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차 전지주들의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선방하고 있고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